라이언 메이슨 감독 대행에게 평점 3점을 줬습니다. 토트넘의 조직력에 심각한 수준의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데 남은 시즌 동안 메이슨 대행이 그걸 대대적으로 해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볼리TV 성욱입니다. 토트넘이 1대2로 에스턴빌라 원정 패배를 했죠. 자, 현지 언론 반응 그리고 주요 기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흥민 선수. 자, 최근 손흥민 선수가 에스턴빌라전에서 아주 폼이 괜찮았습니다. 총 6경기를 뛰어서 6골 1도움, 그중에 헤드트릭도 있었던 그런 때문에 원정이지만 좀 기대가 됐던 경기이긴 한데요. 결론만 놓고 보면 손흥민 선수 공식 기록상으로는 보여준 게 많지 않았습니다. 자, 90분 풀타임 뛰었고요. 슈팅 하나도 기록이 안 됐습니다. 패스 16개 시도에서 13번 성공을 했고요. 키패스는 없었습니다. 볼터치 21번, 드리블 1번 시도해서 성공이 되질 못했고 오프사이드가 4번으로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합 상황에서 5번 맞붙었는데 한 번만 승리를 됐네요. 전체적으로 토트넘이 이날 좀 부진하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게 기회 자체가 많이 오진 않았습니다. 볼터치 21번, 드리블 1번, 뭐 슈팅이 없었던 거 이런 부분들만 봐도 굉장히 힘든 경기였다는 게 느껴지는데 폼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상대가 수비 라인을 많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 쪽에서 패스가 거의 나오질 않았었고 전체적으로 중원이 장악당한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선수들의 경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던 시합이었습니다. 자, 이번 경기 패스맵을 좀 볼 텐데요. 야, 이거 보면 여러분 딱 나오지 않습니까? 에스턴 빌라와 토트넘의 패스맵이 이게 과연 같은 경기를 한 팀인가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릅니다. 에스턴 빌라는 앞쪽에 공격수 4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밑에 골키퍼부터 빌드업이 정말 체계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게 그림으로도 너무 예쁘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선수들이 7명의 선수들이 적절하게 간격을 유지하면서 패스 줄이 거의 비슷한 굵기로 연결이 돼 있어요. 앞쪽에 있는 공격수들에게도 적절하게 패스가 배분이 되고 있고 반면에 토트넘 3백이지만 사실상 5백 포로하고 왼쪽에 데이비스까지 계속 옆으로 이렇게 경기 안 풀리면 U자형으로 볼을 돌린다고 하는데 이건 U자까지도 가지도 못하고 그 아래쪽에서 무슨 뭐 입술입니까? 이렇게 좀 웃고 있는 경기도 안 되는데 뭐가 이렇게 웃고 있는지 이렇게 웃는 입술처럼 이렇게 좀 애매한 그런 라인이 그것도 하프라인 한창 아래쪽에만 그려져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는 거의 뭐 패스 연결되는 줄이 보이질 않고 있고 해리케인은 섬이고 히샬리송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요. 전체적으로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이 이날 두 팀의 경기력의 극명한 차이를 말해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의미 있는 기록이 있는데요. 토트넘이 이날 선제골을 또 이른 시간에 내줬죠. 토트넘이 최근 5경기에서 전반 10분이 지나기 전에 내준 실점만 무려 7골입니다. 이런 식으로 경기하면 사실 승점 쌓기가 많이 어렵죠. 경기 끝나고 메이슨 감독 대행도 좋은 팀 되려면 이걸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당신이 바꿔야죠. 에릭 다이어가 부상 때문에 명단에서 아예 제외가 됐습니다. 다이어가 없는 경기지만 결국 오늘 경기는 다이어가 문제가 아니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골이 돼버렸습니다. 로메로가 이날 좀 뒤에 뭐 현지 매치 평가에도 나옵니다만 굉장히 경솔한 플레이들을 많이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수비 쪽의 불안감이 좀 더해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쪽에서 미드필드진이 어느 정도는 수비진을 좀 보호를 해주고 앞쪽으로 나가는 패스를 매끈하게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중원에서 상당히 많이 좀 벤타쿠르의 공백이 너무도 크게 느껴지는 최근의 경기력이 이어지면서 토트넘이 참 안타까운 경기력을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날 해리케인 선수 막판에 페널티킥 얻어내고 직접 차 넣어서 골을 성공시켰죠. 이번 시즌 26호 골입니다. 뭐 득점 왕까지는 못 가도 정말 대단한 득점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참고로 올 시즌에 해리케인 선수가 골 넣은 경기가요 24경기입니다. 굉장히 좀 많은 경기죠. 한 경기 다득점은 예전보다 줄었다고 할 수 있지만 꾸준하게 골을 넣고 있는 거예요. 이게 38경기 체제로 치러진 프리미어리그 시즌 통틀어서 2017, 2018 시즌 살라 선수하고 동률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토트넘은 2경기 더 남아있기 때문에 해리케인 선수가 이 기록을 경신할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는 건데요. 사실 케인도 이날 좋은 경기력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골을 넣긴 했습니다만. 자, 반면에 에스턴 빌라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오고 나서 정말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지금 유로파리그 진출도 가능한 순위권까지 올라왔는데요. 자, 그렇게 유로파리그 좀 안타까워요. 자, 이 경기 토트넘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자, 아무튼 올 시즌 10경기 이상 지휘봉을 잡았던 감독들 가운데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평균 승점을 매기면 에메리 감독이 무려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자, 여기 좀 보시면 과르디올라 감독이 올 시즌에 2.41점 평균 승점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미켈 아르테타 아스날 감독이 2.31점이고요.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1.96점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높은 그런 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날 홈에서 토트넘을 잡았잖아요. 토트넘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했던 에스턴 빌라인데 이번에 홈에서 잡으면서 홈 경기에서만 이게 지금 6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에스턴 빌라가 이렇게 달라질 거라고는 누가 알았습니까? 네, 정말 대단한 성과를 내고 있고요. 자, 좀 졸전이긴 했지만 현지 매치들이 어떻게 평가를 매기고 어떤 평점을 매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카이 스포츠, 구영민, 풋볼 런던, 이브닝 스탠다드 4개 매치 평점을 살펴볼 텐데 평점이 참 끔찍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고 평점은 해리 케인입니다. 3개 매치에서 6점, 1개 매치에서 스카이 스포츠에서 유일하게 7점을 줬고요. 이게 이제 6.3점인데 이게 최고점이라는 게 참 이날 토트넘 선수의 경기력을 좀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고, 히샬리송이 이날 선발로 나와서 꽤 많은 시간을 뛰었지만 네, 평균 평점이 3.5점입니다. 최악이고요. 그 외에도 뭐 4점대 받은 선수들 많고 5점대 많고, 손흥민 선수는 스카이 스포츠 6점, 또 구영민 풋볼 런던은 4점, 이브닝 스탠다드 5점 이렇게 주면서 4.8점을 받았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메이슨 감독 대행 3.0점 최악의 평점 받았고, 교체 들어온 선수들은 그래도 좀 준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이브닝 스탠다드부터 각 매체별로 어떤 평가와 함께 평점을 줬는지 살펴볼게요. 자, 킬패트릭 기자가 매겼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5점을 줬어요. 옵사이드 트랩을 깨질 못했고 슈팅 포지션에 공을 잡았을 때 마무리가 안 됐다. 히샬리송에게는 4점을 줬습니다. 토트넘이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위협적인 기회를 드물지만 잡았을 때마다 옵사이드에 걸렸다. 초반에 히샬리송 옵사이드가 좀 우르르 나왔습니다. 이 친구가 사실 옵사이드지만 손흥민 선수하고 동선이 너무 겹쳐요. 참 이 부분은 비싸게 사온 건 알겠지만 네, 좀 셉셉이 안 되겠으면은 단주말을 쓰던가, 그것도 안 되겠으면 차라리 페리시치를 공격에 올리라는 생각이 들 만큼 히샬리송의 폼은 좋지 않습니다. 해리 케인에게 6점을 줬습니다. 마르티네스 골키퍼와 맞선 오픈플레이 득점 찬스에서 케인답지 않게 골을 넣지를 못했다. 이렇게 네, 그 장면은 좀 아쉽긴 했습니다. 그때 골이 들어갔다면 경기가 좀 크게 바뀔 수 있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페널티킥으로 이제 골을 성공시키긴 했습니다만 케인에게는 좀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남는 경기였을 거예요. 자, 교체로 나온 이브 비수마에게 7점을 줬습니다. 이날 7점이 케인한테 스카이 스포츠가 준 거 말고는 이 비수마한테 준 게 유일하거든요. 이 정도로 잘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확실히 들어오고 나서 분위기를 바꿔주긴 했습니다. 2월 이후 첫 출전인데 토트넘에서 가장 좋은 모습이었다.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걸 말해준다. 이렇게 씁쓸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로메로에게 4점을 줬는데요. 이날 로메로는 좀 혹평을 받을 만했고 실제로도 많은 매체들이 혹평을 했습니다. 빌라의 선제골 직전에 몸을 던져서 태클을 시도하면서 기회를 내줬고, 두 번째 실점이던 프리킥도 헌납을 했다. 좀 실수도 많았고요. 좀 위험한, 좀 위태위태한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수비수잖아요. 이건 좀 로메로가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올리버 스킵에게도 4점을 줬습니다. 에스턴 빌라의 잘 조직된 미드필더들의 압박에 고전을 했다. 다음은 풋볼 런던입니다. 자, 손흥민 선수에게 4점을 줬습니다. 전반전에 골키퍼를 제치고 때렸던 슈팅이 골대를 때렸고 옵사이드 선언이 됐다. 경기 막판에 골을 성공시켰지만 이것 역시 옵사이드 깃발이 올라갔다. 빌라의 높은 수비 라인을 깨트릴 선수로 보였지만 옵사이드에 4번이나 걸리면서 길을 찾지 못했다. 많은 얘기죠. 사실 이날 그 에스턴 빌라가 상당히 좀 대담하게 수비를 했습니다. 에메리 감독이 토트넘을 분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라인을 올렸다는 것은 손흥민이 뒷공간을 뛰어 들어가더라도 적시에 패스가 나오지 못하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좀 먹혀들었어요. 손흥민 또 초반에는 히샬리송을 수차례나 옵사이드에 빠뜨리면서 굉장히 좀 에스턴 빌라가 잘 토트넘을 좀 제압을 했죠. 손흥민 선수에게 낮은 평점. 네. 케인 6점, 후반 초반 동점 만들 기회를 잡았지만 마르티네스 품에 안겼다. 막판에 골키퍼와 부딪혀 얻은 PK를 성공시켰지만 이날 좀처럼 기회를 못 잡았고 중요한 순간에 얻었던 가장 큰 기회를 망친 경기였다. 네, 맞는 얘기네요. 히샬리송 3점, 빌라의 높은 수비 라인에 질식된 듯 경기 내내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했다. 로메로에게 3점을 줬습니다. 평가가 상당히 좀 길어요. 빌라의 선제골 장면에서 빌드업 과정에 함부로 몸을 던져서 자기 자리를 벗어나 버렸다. 이건 좀 문제죠. 물론 골키퍼가 있습니다만 본인이 최종 수비라는 것을 좀 너무 망각을 한 게 아닌가. 3백에
가운데에서 본인이 뛰었기 때문에 저런 식의 약간 무모한 대쉬는 좀 자제를 해야 되는데 이날은 좀 많은 상황에서 좀 위태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후반 초반 램지를 상대로 박스 안에서 좋은 태클을 성공시키긴 했지만 이후에 때려진 태클로 내줬던 프리킥이 루이스의 추가골. 루이스가 잘 쳤어요 이거. 추가골로 이어진 데다 자신은 옐로카드까지 받았다. 옐로카드 올 시즌 리그에서 10개째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지난주에는 훌륭했지만 오늘은 무모하기만 했다. 맞는 평가입니다. 페드로 포로 3점. 포로가 저는 포로를 계속 중용하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지난번에 경기 잘했다고 편집 평가도 많던데 이 친구는 그냥 윙어를 시키면 모르겠는데 윙백 할 만큼 수비적인 지원이 안 되니까. 근데 이날은 공격도 별로였습니다. 초반 램지가 선제골 넣을 때 근처에도 못 갔다. 마크만 놓쳤다는 얘기죠. 수없이 많은 패스 미스를 저질렀고 후반에 더 심했다. 후반전에 경기력은 좀 나아지긴 했지만 따로 언급할 만큼 좋진 않았다. 혹평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구영민인데요. 라이언 메이슨 감독 대행에게 평점 3점을 줬습니다. 토트넘의 조직력은 심각한 수준의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데 남은 시즌 동안 메이슨 대행이 그걸 대대적으로 해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자, 감독 대행으로서 최근에는 뭐 정식 감독 임용 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정 감독이 없다면 기회를 줘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날도 경기력은 안 좋았지만 그래도 경기 중에 플랜 A는 좀 별로였지만 경기 중에 시도했던 플랜 B, 손흥민을 투톱으로 올리고 3-5-2로 3미들로 바꿨던 변화는 저는 좀 주요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혹평을 받을 경기는 아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좀 해봅니다. 선수가 또 워낙 없잖아요 지금. 손흥민에게는 4점을 줬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 결국 골을 성공시켰지만 이날 4번째 옵사이드였다. 히샬리송에게는 2점을 줬습니다. 공을 갖고 있을 때 둔탁해 보였고 케인이 뒤에서 볼을 줄 때는 달려나가 받질 못했다. 정말 완전히 또 보여주지 못했다. 굉장히 혹평 오브 혹평인데요. 이거는 원문을 더 와닿습니다. Showed absolutely nothing. Really. 이렇게 굉장히 세게. 그러니까 이 정도 하면 사실 기용을 안 해야죠. 메이슨 감독 대행이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페드로 포로 3점. 상대 박스 안에 있는 케인에게 거의 아무런 기회도 제공을 하지 못했다. 상대팀 선수들은 포로가 남겨둔 오른쪽 측면에서 재미를 봤다. 수비를 거의 안 할 거면 올라갔을 때 해결을 하던가. 이거 왼쪽에 페리시치가 나타났어요. 올리버 스킵에게 3점 줬습니다. 상대팀 미드필더인 맥긴과 루이스 수준에 근처도 못 간 경기였다. 경기 내내 엉망이었던 팀 조직력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 자, 로얄은 이날 레스리백의 오른쪽 스토퍼로 나와서 4점 받았습니다. 수비에서 파트너들과 마찬가지로 실수가 많았다. 참 산체스가 불안한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계속 로얄을 3백에 한 축으로 써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전 차라리 포로 빼고 로얄을 윙백으로 넣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마지막으로 프레이저 포스터 골키퍼입니다. 6점. 몇 차례 귀중한 임포턴트 세이브를 해냈다. 여기 스탑이라고 표현했는데 굉장히 좀 그래도 유리스의 공백을 덜 느끼게 해주는 선수이긴 한데요. 어쨌든 팀이 좋은 수비를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차례 시험을 당했습니다. 첫 골 실점 장면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지만 루이스의 프리킥을 실점할 때는 좀 막을 수 있지 않았냐 이런 평가를 내렸고요. 잘 차긴 했습니다만 사실 좀 아쉬운 선택이긴 했습니다. 약간 예측을 잘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 전체적으로 토트넘 경기력이 안 좋았기 때문에 현재 매치에서도 혹평이 좀 있다는 그런 경기였고요. 남은 경기가 2경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올 시즌 사실 분위기를 바꾸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은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죠. 손흥민서 골을 좀 더 넣길 바라는 거. 오늘처럼 빌라가 이렇게 라인을 올렸을 때 좀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전체적인 팀의 어떤 수준 아쉬움이 좀 있고 어쨌든 손흥민 선수 이날 옵사이드에 많이 좀 걸렸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서는 좀 절치부심하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남은 경기들도 입중계 통해서 또 후토크 현지 반응 계속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